네, 북한이 오늘 오전에 남측이 피살 공무원을 수색하면서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신을 수색해서 남측에 넘겨줄 방법을 생각해 뒀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고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한 남북 관계 경색을 풀 해결책은 없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엊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는 그런 통지문이 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이런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북방에서 너네 넘어왔다. 이거 하지 마라.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 해군 서해함대 통보로 나온 건데요. 네. 북측은 이제 지난 1999년에 자신들이 해상 경계선을 선포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백령도라든지 서해 5도의 항로만 이제 인정하고 나머지 수역은 자기네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측에서는 이제 피살된 이 공무원의 이제 시신을 찾기 위해서 또 이게 해류에서 우리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측은 우리 함정들이 자신들이 주장한 해상 경계선 쪽에 이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경고를 내리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자신들이 본다면 사망자에 대한 어떤 그 사과 표시는 사과 표시고 네.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인 영해, 북한이 이제 영해라고 표현했는데요. 영해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NSC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신에 대한 어떤 공동 수색이라든지 공동 조사 작업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께서는? 네, 저도 뭐 조 박사님 말씀 대부분 동의하고요. 예. 예상됐던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사실상 사과,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사실 두 번이나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의 최대치를 이미 우리한테 보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좀 통 크게 그래 그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면서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도 김정은이 지시한 걸로 이렇게 예. 돼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인데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얘기한 거를 전 믿거든요. 그게 맞고 왜냐하면 다 감청해서 거의 녹취까지 돼 있을 가능성이 큰데 예. 그러면 이제 북한은 또다시 엄청난 자신들이 거짓말한 게 또 드러나잖아요.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보면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서 사살했다는 건데 예. 그럼 자기네들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처벌하라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제가 보기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예. 박항자 씨 살해 사건 때도 보면 초병이 수화에 응하지 않았고 뭐 도주까지 하니까 쏴서 사살했다는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했으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냥 만행이죠. 네. 만행이지만 그들의 보면 그들의 절차로는 그들이 전근대적으로 의료체제가 미비해서 지금 국경선에 다가서는 사람들은 다 사살하라는 지시가 다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일선에 경계를 쓰는 사람들은 그 지시대로 한 거라고 사실은 그 해군 사령부에 다 보고해가지고 그걸 사살해라라고 얘기를 들었겠지만 예. 저는 우리 군의 말을 믿지만 네. 그거를 다 인정해가지고 그 비인간적인 집단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폭로를 시키려고 우리가 한다면 그들은 단호히 거부할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경계선 문제는 이미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 부속 합의에 이 경계선에 대해서는 일단 서로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예. 최종적인 경계선은 그 협상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 백령도나 이런 데 다 금방에 항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네 수역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수색을 계기로 우리 군이 그냥 그들이 보기에는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뭐 그거는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지키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냥 경고를 한 건데 이거는 추후에 그 양측의 경계선을 협상할 때 자신들의 그 협상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좀 보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할 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NLL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뭐 명확하게 설정이 된 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쟁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북한이 이 이야기를 꺼내 든 것은 NLL 이슈를 재점화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의 입장은 항상 그걸 재점화하고 싶고 예. 다시 한번 북한은 한마디로 크게 말씀드리면 남북 간의 평화를 지키는 건 자신들의 선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휴전협정에 서해는 어디 경계선이 명확하게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계속적으로 이제 분란이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평화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을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지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와서 잔뜩 그 정말 서해 어획량의 보고인 지역에 중국인들이 와서 다 차지하고 어업을 하니 서로 평화 지역을 만들고 공동어로 수역을 만들어서 남북한 어민들이 잡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뭔가 평화적인 해결을 추진했던 건데 예. 그때 결국은 또 타결이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그들로서는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공무원 수색한다라고 이렇게 그 지역에 사실 NLL 인근까지 우리 군함이 거의 안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한의 군함이 NLL의 북쪽에 다가오면 우리도 출동을 하고 예. 그런 긴장 상황이 벌어져서 근데 지금은 이 시신을 수습해야 되니까 금방까지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다가오면 침범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엊그제 그 통지문에서 사과에 미안하다는 통지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측과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과 다른 부분이 우리는 이 사망한 실종된 이 분이 월북 의사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북측에서는 도주 의사가 있던 걸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침입했다고 예, 얘기했습니다. 시신을 불태웠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했지만 그들 쪽에서는 북한 쪽에서는 혈흔이 있었지만 그 부유물 위에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부유물만 불태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 우리 측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북측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공동 조사까지 응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요번에 북측에서 지금 통보 나온 걸 보면은 우리 해군 측에서 또는 해경에서 시신의 이제 유류품을 찾기 위해서 지금 홍 박사님이 얘기하셨지만 NLL 부근까지 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정부로서도 우리 이제 그 공식적으로 우리 합참에서는 그 시신을 이제 북한 측에 소각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예. 아마 우리 쪽에서도 좀 확실한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소각했다고 생각했다면 굳이 수색 작업이 필요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북측은 이제 자신들은 부유물만 소각했고 시신은 아마도 수중으로 떠내려갔을 거다 이렇게 지금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측에서는 시신을 소각했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예. 우리 측기만 자신 있었으면은 사실은 그 시신을 찾아갈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 측이 여러 가지 첩보를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확신이 안 서는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NSC에서 공동 수색을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공동 수색을 얘기한 이상 우리도 자체의 수색 작업이 불가피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지금 해군이나 해경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북측에서도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북측 논리가 시신이 떠내려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공동 수색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공동 수색 자체는 북한도 자기 논리상으로도 반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측 입장에서는 시신까지 불태웠다고 우리가 먼저 발표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럼 첩보, 당국에서 말한 거는 첩보는 그 시긴트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이 그럼 그 선박에서 북한 측의 선박에서 그들이 나눈 대화를 듣고 우리가 그걸 감청해서 그 내용을 파악한 거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해산수산소 소속 어떻게 우리 완전한 민간은 아닙니다만 네. 이제 우리 개념으로 민간 선박이 발견해서 3시간을 그 억류하고 있다가 예. 해상에서 그래서 이제 아마 귀순 의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아마 통신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해군 이제 단속정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하다가 결국 예. 이제 사살을 했는데요. 사살하는데 이제 우리 측 발표에 의하면은 한 40분 정도 이제 그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시신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별로 그렇죠. 없는데 예. 우리 측에서 시신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은 유류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첩보 자체가 사실은 이제 단편적인 첩보들을 종합한 예, 것이다 예. 보니까 첩보의 오류 가능성까지 판단해서 일단 이제 북측의 얘기를 듣고 아마 공동수색에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이 첩보라고 하는 것은 정보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네. 불확실성이 높은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역정보, 역첩보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로서도 지금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오늘 아침에는 뭐 경고 보도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전에 북한에서 통지문을 보내면서 일단 시신 수색을 하고 또 인도 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과도 하나의 맥으로 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북한 측 입장이 예. 남북 관계를 뭐 훼손하겠다든지 예. 또 우리에게 제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남측에 뭐 경고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경고한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NLL 협상에 대한 협상력 우위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구한 공동조사 이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은 안 했지만 예. 그거까지 용인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지금 통지문에 나온 내용 중에 상당히 좀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네. 네. 이를테면 80m까지 접근해서 너 누구냐 뭐 물어보고 뭐 했다는데 80m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바다의 그 풍랑에 예. 80 그리고 한 10여 발 총을 쏘고 가봤더니 시신이 없다 그러는데 없다 그래도 근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정부에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그 NSC에서 발표할 때 빨리 그럼 시신이라도 빨리 수습해서 보내달라. 이걸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예. 왜 그 얘기를 안 했나? 물론 추가 조사에 그 부분이 포함됐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일단 네. 그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쪽으로 떠내려올 수 있으니까 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얘기가 저는 옳지 않지만 자기들의 국가 체면을 위해서 예. 체제의 체면을 위해서 얼버무린 건데 그걸 자꾸 미주알고주알 캐내겠다고 하니 그럼 우리를 망신시키려고 하느냐.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우리의 국가 수반인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2번이나 하고 네. 미래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사과까지 했는데 와서 무릎까지 꿇고 뭐 책임자 처벌까지 하라고 하니 이건 북한의 주권을 모욕하는 거 아니냐 이런 투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정부가 공동조사 요구하고 이런 건 당연하지만 거기에 북한이 응할 것 같지는 않고 더군다나 뭐 이 건을 갖다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고 뭐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가 막 떠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단호히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0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3년 9월 17일인데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파주에서 임진강을 건너서 이 월부 가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 초병이 근무하다가 수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게 분명하니까 수화에도 응하지 않으니까 총으로 기관총까지 쏴서 사살했어요. 예. 민간인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이 대한민국은 도대체가 인권을 경시하고 천일공로한 만행을 저질렀다. 와 굉장히 시끄럽게 막 떠들었어요. 국제사회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정말 정권이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요구하면 북한도 이거 다시 들고 나와서 남북한이 다 천일공로한 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측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 미중 간에 저렇게 다투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일본에도 새 정권이 들어서고 지금 북핵 문제는 일체 진전을 못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하고 과연 적대적인 노선을 재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까. 예. 저도 이 천일공로한 일이고 네. 있을 수 없는 비인륜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만은 정부가 공동조사 요구하고 이런 거는 당연한 행동이지만 너무 그거를 확대해서 이거를 남북 간의 적대 관계로 만드는 데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저는 국익에 어울리지 않는다. 예. 네, 일단 홍 의원님께서는 북측이 공동조사 요청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조사나 공동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이잖아요. 그렇다면 북측에서 만약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은 지난 6월 9일 예. 북한에서는 남북을 연결하는 모든 이제 통신 연락선을 단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9월달에 남북 간의 친서 교환은 지금 남아 있는 이제 국정원하고 아마도 통전부 간의 한 라인이 가동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왜 우리 정부가 북측에 대해서 진작 그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나 하지만 사실은 통신에 다 막혀 있는 상태고 예. 실제로 우리가 북측에 통지문을 보낸 것도 사실 유엔사를 통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북측에서 이번에 통지문에도 보면은 왜 남조선 군부가 직접 우리한테 요구 안 하고 요구하지 않고 바로 왜 비난하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낼 수 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유엔사를 통해서 갔고 친서도 한 라인을 통해서 간 건데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공동 조사를 응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당신들이 그 소각하지 않고 시신을 소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총으로 쏴서 그냥 이제 흘려보냈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신 발굴 작업은 필요하거든요. 수색 작업은.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그런 걸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남북 간의 단절된 연락통신선을 회복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간의 이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번에 사건 자체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절됐던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이런 어떤 그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또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한 이런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당장 군부는 자신들의 체면과 규정 이것 때문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최대한으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사과를 이제 근거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요구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뭐 공동수색이 이루어지고 안 이룬 그 다음이고 예.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군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고 남북 간의 대화가 제기되는 이런 어떤 그 중요한 남북 관계 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 박사님, 지금 계속 이 실종됐다 피격된 이 분이 월보 의사가 있었던 거냐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경에서 지금 자체 조사한 결과는 아직까지 월보 의사는 발견되지 못해서 그렇다면 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군 자료 좀 줘라 이렇게 했더니 아직은 검토가 좀 필요한가 봐요. 이거는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협조가요? 군에서는 이게 북한에 결국 감청을 한 건데 네. 예. 감청을 하고 또 공동조사 북한의 공동조사에 요구하는 것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 사람이 월북했다라고 하는 걸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얘기했고 예. 국방부 장관께서는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이 사람을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뭐 부유물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크기가 얼마 정도여서 온몸을 다 가릴 정도는 안 된다. 마치 위에서 보신 것처럼 무릎 정도다.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에 이제 우리랑 의견이 다른 부분을 이게 질문을 하고 할 때 예. 그럼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뭘로 감청을 하고 무슨 영상을 어떻게 해서 찍고 뭐 이런 거를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를테면 옛날에 미국에서 한국에 오던 칼기가 한 200여 명의 승객이 다 소련에서 격추시켜 가지고서는 칼기가 피격됐잖아요. 네. 그때도 뭐 일체 소련 내세운 게 없고 미국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지역이 미국과 소련의 전략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골프공 크기만큼의 그 물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게 3가지 기구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 당국도 그 비행기가 2시간 이상을 소련 쪽으로 항행을 하는데 알려주지조차 않았어요.
이게 그만큼 군사 기밀이라는 거,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보를 알지만 예. 그거를 노출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거는 그 작전이나 그 전략을 짤 때 참고하는 것이지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노출하는 거는 과연 그거 현명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예. 제가 우리 군이 조금 좀 우리 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틀림없이 왜 우리가 얘기한 걸 왜 못 믿냐? 너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대라. 그리고 해경에서도 요구하는 거를 나름대로 우리가 첩보를 다 갖고 있지만 그걸 하나하나 다 했을 때 우리의 정보 자산 다 노출. 물론 예. 휴민트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예. 휴민트는 우리가 북한에 심어놓은 뭐 이렇게 정보 인적 자산인데 네.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공중 정보라든지 뭐 감청한 것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보면 이분이 만약 월북한 것이 우리 군의 판단처럼 밝혀지면 아마 유족 연금 받고 이런 거에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월북 여부 같은 것도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하기보다 이분은 그냥 피해자로 간주해줘서 예. 유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를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이라는 큰 걸 생각해서 국제정치까지 포함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대한민국의 향후 국익에 유리한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존중해야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이 방한을 했을 때 대북 대화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사실 이번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그 미국의 감정이 좀 악화돼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유화책이 좀 바뀌지 않겠냐, 방향이 조정되지 않겠냐 하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미국은 어떤 정책에 있어서 북한과 한국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동맹을 최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규탄하는 분위기면은 100% 미국은 한국 정부를 지지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가 제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공개적인 사과는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1.1 사태나 또 76년도에 이제 그 도끼마냥 사태 때도 유감 표명은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직접 그 최고 지도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는 비공개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로 유감 표시고요. 그러니까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 미안하다라고 하는 건 영어로 보면 이제 regret하고 apologize인데 apologize라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미안하다, 사과하다, 사죄한다 같은 이제 범주인데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 그리고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뭐 김여정 제1부부장의 뭐 워싱턴 방문 가능성, 이런 가지 고려했을 때 사실은 자칫 그 북한이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어떤 충돌 사태가 남북 관계를 넘어서 북미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서 공개 사과를 서둘렀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한에서 대북 메시지를 주는데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것까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10월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이냐,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서 뭐 부정적인 그 판단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는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다시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그 자세를 바꿀 만한, 아니면 또 어떤 유화책으로 바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10월 초에 이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미 대선에 북한이란 존재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도록 만들려고 오는 건데, 예. 소위 뭐 10월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라면은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생각하기 어렵고요. 네. 김여정 부부장이 뭐 워싱턴을 방문한다, 이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철저하게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지른 정말 못된 정권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북한을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고 미국도 그렇게 나서면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어떻게든 관리하고 평화롭게 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가 지금 남북 간의 그 지도자 간의 친서도 오고 가고 네. 유엔에서 종전선언도 이렇게 하자고 미국을 겨냥해서 해주자.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되살리자 그랬는데 이번 사건이 완전히 지금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낸 친서에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이게 왜 북한 지도자를 칭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요. 이렇게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북한을 길들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길들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에 북한이 수긍할 수 있도록 나오게 만들고 이러한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하는데 이게 뒷받침이 되도록 하고 물론 예. 그 사망하신 분한테는 굉장히 안 좋지만 예. 그러나 이거를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재건되는 방향으로 이게 활용될 수 있다면 지금 사망자의 형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남북 관계의 정상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거는 김정은이 사과까지 했으니까 남북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받들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그 북미 간에도 대화를 하자. 그래서 만약에 조 바이든이 돼도 6개월 정도는 조 바이든이 되면은 6개월 동안 아무 대화를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도 남북 간의 관계가 좋고 징검다리를 놔주면 조 바이든이 되더라도 바로 대화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추진하든지 해서 북핵 문제 해결 쪽으로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긍정적이고 미래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을 좀 활용한다면 사망한 분한테 죄송하지만 예. 그래도 돌아가신 분도 남북 관계가 훼손되길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그 국제 정치까지 생각하는 큰 해안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시기를 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죠.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